농어촌의 소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주를 팔고 나머지 장을 담궈보세요. 7곱의 매출이 효과가 있습니다. 한 1억 5천이 넘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농어촌의 소득을 변화시킨 6차 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전장을 던진 농어민들. 농어촌 지역 개발로 농어촌의 소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쌀로 만들어놓은 빵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속 연구 중입니다.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유입되고 또 그 인구 유입을 통해 가지고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기차고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 올린 마을 주민들. 과연 그 해법은 무엇일까요? 주말 아침 이천 시솔 마을이 시끌시끌합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하냐면 콩과 간수라고 하는 소금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알아서 될 테니까 너는 계속 돌려. 두부 만들기 체험이 한창인데요. 맷돌에 콩을 넣고 슬슬 돌리니 맷돌 사이로 흘러내리는 콩물. 보기만 해도 고소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엉기는 거 한번 보시라니까. 아까보다 조금씩 엉기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늘 먹던 두부지만 직접 만들어 보니 신기하기만 한데요. 콩물에 소금물인 간수를 붓자 몽글몽글 두부의 형태가 보입니다. 응고된 콩물 한 국자 듬뿍 퍼서 틀에 넣은 후 꼭꼭 눌러주면 우리가 늘 먹던 두부가 완성되는데요. 이걸 막 이쁜 모양 파가지고. 두부 모양은 썩 예쁘진 않지만 직접 만든 하나뿐인 두부. 그 맛은 일품일 것 같네요. 뜨겁고. 아, 굿입니다, 굿. 확실히 맛있다. 사 먹는 거랑 좀 틀리죠 아무래도.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훨씬 부드러워. 서영들 마을 서경들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만든 두부. 두부 체험뿐 아니라 메주 만들기, 장 만들기 등 서경들 마을 콩을 특화한 체험들이 가득한데요. 마을 체험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을 방문객을 통해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특산물 판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경들 체험마을 조성으로 인해 마을 소득 역시 달라졌는데요. 콩이면 콩 한 장목이 파종서부터 관리, 수확한 것을 가공하는 콩 한 마를 팔면 5만 원 받지만 그걸 가지고 매주를 만들었을 때 5곱의 매출 효과가 있고 또 매주를 팔고 나머지 장을 담궈 보세요. 7곱의 매출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소득이 몇 배가 올라갑니다. 최근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 방향은 농어촌 생활 개선 중심에서 소득 증대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득 창출이 중요한데요. 그 방향을 6차 산업의 대표 모델인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찾은 것입니다. 농업 선진국들은 농어촌 개발 방향을 1차, 2차, 3차 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으로 일찍이 전환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우리도 최근 정부 차원에서 농촌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6차 산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차 산업이란 무엇일까요?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의 생산물, 1차 산업에서 얻은 생산물을 가공한 2차 산업, 여기에 서비스업인 3차 사업까지 결합된 산업이 바로 6차 산업입니다. 농어촌의 경우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동시에 가능한 곳인데요. 여기에 서비스업인 3차 산업까지 더해지면서 6차 산업인 농어촌 체험마을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각 산업이 단순하게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융합이 되어야 성공적인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그 역할을 바로 한국농어촌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6차 산업 육성 현장 지원 역할 수행으로 6차 산업 경영체 육성, 우수 경영체 DB 구축, 신구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6차 산업 인증제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여 농식품 등을 가공하는 사업자 중 성장 가능성과 기존 제품과 차별성 및 사업가 마인드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마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성공적인 농어촌 체험마을 육성에 앞장서며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이에 농어촌 체험마을은 인구 감소, 소득 저하, 고령화 등 우리 농촌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됐습니다. 한밤중 이게 무슨 일이죠? 아, 요게 쌀겨입니다. 쌀겨. 쌀겨라고요? 현미를 백미로 도정했을 때 생기는 벼의 껍질인 쌀겨, 토코페롤과 같은 항산화 활성 물질도 들어있는데요. 이는 세포 노화와 손상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도정할 때 나오는 쌀겨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아이보리색이었는데 요게 여기 선과 틀리죠, 그죠? 예, 발효가 되면 이렇게 초콜릿색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겨를 발효시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마을이 다 평야예요. 밭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물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해볼까 하고서 생각 중에 이제 쌀겨 효소를 이제 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체험을 하게 됐죠. 추수 후 남은 쌀겨는 주로 농작물 비료로 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쌀겨의 효능이 화제가 되면서 화장품, 장난감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에 곡창지대 평택에 위치한 초록미소마을 주민들은 주로 작물인 쌀의 부산물, 쌀겨를 이용해 체험장을 만든 것입니다. 마치 찜질방 같죠? 쌀겨를 자연 발효시키면요 이렇게 열이 나요. 수분과 공기가 일정하게 배합이 되면은 미생물의 번식에 의해서 열이 나게 되죠. 쌀겨를 3개월 정도 자연 발효시킨 바로 이 쌀겨 효소는 온도가 무려 7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쌀겨 효소 찜질 체험, 그 느낌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개운한 것 같아요. 좀 뭉친 데도 풀리고. 가기 싫다고 지금 안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뭐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 누워 계시니까? 몸이 개매워 이러면 집에서 가면. 다른 체험 마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 체험 마을들은요 기본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의 장으로서 이제 농업 생산물을 체험하고 그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치유 농업 쪽으로 해서 저희의 이제 부산물, 쌀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그걸 발효시켜서 몸을 따뜻하게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체험을 하신 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체온을 올려주는 온열 찜질은 면역력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음식, 숙박에 집중한 다른 체험 마을과 다르게 건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손님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마을 분들께 배분이 되죠. 특히 쌀겨 효소 찜질은 마을 기업으로 특허까지 등록됐습니다. 매년 5천여 명이 마을을 찾을 정도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쌀겨 효소 찜질. 하지만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13년 6월부터 작년까지 초록 미소마을이 있는 평택 신리지역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신리 권역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공, 소비까지 6차 산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쌀을 이용한 체험 시설과 그 다음에 빵을 만드는 로컬푸드 체험장을 중점적으로. 평택 신리지역의 또 다른 체험장입니다. 카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6차 산업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발전시켰는데요. 단순 체험이 아닌 쌀을 이용한 제빵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죠. 쌀 농가 계약 재배한 그 쌀 생산한 거 있잖아요. 그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쌀로 만든 빵을 연구를 해갖고 이제 그 소비자 여기 체험회로 오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체험도 하고 가르쳐주고 또 쌀로 만든 것도 시식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쌀로 만들었을 때 이 그 밀가루와 차이점이 뭔가 또 쌀하고 또 그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연구와 아이디어를 멈추지 않는 주민들의 노력은 쌀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과 제품을 개발했고 이 지역의 쌀로 만든 과자가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 가공 또 판매까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역 농산물 판매 경로가 생기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이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또 이런 체험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농촌이 활성화되고 도시와 농촌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란 유채꽃이 마을을 뒤덮은 두모마을. 어느 지역보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마을 곳곳에 피어난 유채꽃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두모마을은 바다와 닿아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마을 앞바다는 주민들의 생계 터전이 될 뿐 아니라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여름에 들어서면서 가약 체험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4개국에서 20명의 연수생들이 오셨고요. 한국의 농촌개발 역량강화 사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지금 발전을 했는지, 농촌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소득 창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연수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오셨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체험하는 것보다 좋은 수업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데요. 한국의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은 많은 아시아 국가의 농어촌 개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So cold out there, but so wonderful experience. 마을 구석구석 모두 담아가는 교육생들.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역개발 노하우를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이 같은 다양한 샘플들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From the start, I very look around this village with a yellow flower, but I don't know the name. But it's very nice for this village. This country great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You had been very successful because it has been a collective effort of the people, the community, and also the government. 한국 농어촌 체험마을은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소통의 장이 될 뿐 아니라 글로벌 관광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방향은 해외 관광객까지 확장시키며 새로운 전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 개발 및 외국인 개별 여행객이 많이 찾는 농촌 관광지의 정보를 웰촌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농촌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들, 주한 외국인들에게 농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농촌 체험 관광의 홍보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코레일 농촌 관광 으뜸촌 기차 여행 및 민간 여행사와 연계하여 단체 여행객 맞춤형 상품을 운영 홍보하고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는 힐링스테이라는 최신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체류형 농촌 여행 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산업화로 향하는 농촌 지역 개발. 이는 농촌에만 해당되는 지역 개발의 과제가 아닙니다. 해외의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고 한국 농촌을 소개할 수 있는 한국 관광의 새로운 발판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2015년 어촌수산개발 경진대회에서 어촌 6차 산업화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안포마을. 우리가 6차 산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보편적으로 여기서 생산된 것을 상인한테 위탁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도 우리 마음대로 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때로는 이제 폭락해서 참 소득을 해도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6차 산업화 시범 사업 이후 마을이 달라졌는데요. 바로 안포마을에서 관광객이 편하게 숙박할 수 있는 한옥 체험실과 지역 특산물을 상품화시킬 수 있었던 가공시설의 건립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어민들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이 좀 됐습니다. 소득 면에서는 한 1.5배 정도 상승했고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한 2배 정도 상승 효과를 보았죠. 일자리가 많이 창출하고 부가가치가 상승하면서 주민들 생활 수준이 많이 나아졌다고 봐야죠. 분말가루 만들어서 피조개 조미료 만들고 피조개 떡볶이 만들고 이제 피조개라고 모대 여기까지도 만들었어요. 하여간 요 공장에 들어왔다 나가면 직거래보다도 한 100억 차이가 납니다. 정확히. 그리고 또 연중 팔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아주 좋은 이점이 되고요. 어촌 테마마을 조성 사업은 2017년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2022년까지 전국 10개 어촌을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명품 관광지로 개발할 예정인데요. 해면 어업 등 이제 기존의 영역이 아니라 미래 환경 변화라든가 아니면 어촌 지역 실태 조사 또 그에 맞는 정책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사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가 추진하는 어촌 수산 분야 사업은 크게 그 어촌 지역 주민의 정주권 개선과 명품 어촌 조성을 위한 어촌 종합 개발과 내수면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랜 기간 쌓아온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찾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어촌을 만들어갈 예정인데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말 개보수한 양천 어도입니다. 어도는 하천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인 보, 저수지, 댐 등으로 인해 회오성 어종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 놓은 길인데요. 요걸 갖다 개보수를 갖다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출구부터 해서 직선으로 저까지 나가면 한 200m 정도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형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연을 너무 많이 좀 파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굴절행을 갖다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양천강에 적용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환경도 상당히 많이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어도 개보수 사업에 뛰어든 한국농어촌공사는 작년까지 어도 개보수에 77억 원 투입,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작년 한국농어촌공사 조사 결과 지방하천 이상 수계에 설치된 보 중 하천 생태계를 연결하는 어도는 5,261개로 어도의 설치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5,261개 중 73%가 시급한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올해는 어도 개보수에 32억 원을 투입해 어업 어촌 경쟁력 향상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2010년도에 13억 규모의 어도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새로운 정책 발굴 및 참여를 통해서 2014년부터는 어촌 6차 산업화 지원 사업과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해양수산부와 공사가 MOU를 체결하고 또 사업 시행자로서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요. 현재는 9개 사업 7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은 농촌의 경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이어져 우리 식량 생산의 터전인 농어촌을 보다 살기 좋게 만드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살기 좋은 농촌이 바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한 일반 농산어촌 사업의 경우 1,508지구 중 61%인 915지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농촌은 안정적인 농식품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자연환경 보전, 관광 휴식처 제공, 전원생활이라는 새로운 주거 공간 제공 등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농어촌의 발전을 이루어낸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농민 스스로가 다시 일어나 일궈낸 농촌 혁신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세계를 선도할 우리 농어촌을 기대해 봅니다.